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특집으로 꾸며지는 2025 이데일리온 라이브 진행을 맡은 최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 1월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또 지나고 나면요. 2월을 맞이를 해야 되고 진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서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김선상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하고 갈까요? 먼저 김태훈 파트너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대박 나십시오. 뭐 이상 뭐 더 뭘 말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대박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요. 예. 네.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뭐 큰 시세 날 수 있는 종목 잡아야 되겠죠. 그게 제가 일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데일리에서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잡아서 올해는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이슈와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 기업을 보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화솔루션,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SDN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안에서도 사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풍력은 이제 거의 죽었고 태양광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태양광 쪽은 다른 것보다 아리백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리백이라는 게 이 2050 탄소 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서로 만든 그러한 민간 기업끼리의 그 협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쪽에 제대로 투자를 못했죠. 뭐 투자를 못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어찌어찌 됐던 간에 요번에 이제 아리백 투자를 다시 재개하는, 특히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아리백 투자를 재개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던 걸 2025년에 한꺼번에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3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대기업에서 아리백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백은 말 그대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재화들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풍력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지역을 찾았는데 그런 지역이 흔치 않습니다. 바닷가 한가운데나 산꼭대기나 이런 흔치 않은 지역을 찾아서 제한된 지역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나라 위도상에서는 태양광을 아침부터 7시 때까지 계속 태양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웬만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다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의 태양광 장비업 중에서는 그 미국 1위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장비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그 제한하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데요. 이 고율의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미국 시장 내에 태양광 패널과 셀이 수입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그 저가라고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질도 낮습니다. 그런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입해 오던 업자들이 이게 고율의 관세가 붙으니까 뭐 한국 제품보다도 이게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안 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이 모듈과 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50% 이상 오르면서 이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 내에서도 일부 생산을 했었고 한국에서 생산한 걸 수입해 가기도 했지만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솔라 허브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아예 미국에서 거의 전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한화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이 회사는 그 국내 태양광 시장의 매출 의존도가 75%입니다. HD 현대라고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그 계열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가 해외 진출한 뭐 아프리카의 앙골라 같은 데 같이 진출해서 태양광 발전소 굉장히 크게 지었죠. 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75%가 국내에서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국내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게는 실적 증가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미국 시장,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제품의 그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느라고 고율의 관세를 매고 있어서 그 미국 시장에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이 패널과 또 셀이 수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DN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린 건 이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이 업체는 사단법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와 그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여기에 속해 있는 한 5천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 장비들을 공급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DN도 역시나 수주 기회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됐든 간에 올해는 태양광 쪽에 웬만해서는 이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고 이 말들은 거꾸로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 투자라도 멋모르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주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네, 태양광 관련 좀 이슈를 짚고 왔습니다. 요거를 좀 시간순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선 저가 공세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안에는 중국산 이 태양광 제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베트남과 같은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수출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조차도 눈 감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 2기로 넘어서면서 이러한 기조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상장된 태양광 기업들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SDN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기업 2025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이슈와 종목들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 테마에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 또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EM코리아, 두 번째로는 보성파워텍, 세 번째로는 G2파워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절대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전력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력 설비를 봐야 되는 이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테마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뭔가 큰 명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작년에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나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정말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전력 테마를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핫할까?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이제 HBM 수요도 많이 늘고, 근데 이 인공지능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시장이 될 거는 뭐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작년부터 화두가 된 이제 HBM,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빅테크, 미국의 이제 빅테크주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뭐 다 아시잖아요.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다 증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칩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 반도체 칩 가지고는 이 연산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HBM까지 같이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수요가 확 거기서 이제 확 들어가는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칩이 이제 앞으로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주들은 대체로 이제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를 지금 이미 투자를 해놓고 그 부분에서 시장성이 가장 이제 커지는데, 근데 인공지능하고 전력 수요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게 반도체가 구동하려면요, 반도체는 전류로 구동을 합니다. 전류가 끊겼다, 이게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나 인공지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삼성이나 SK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 투자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야 공장 좀 지어라, 압박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또 강성이잖아요. 우리가 와서 이제 공장 안 짓고 투자 안 하면 어떤 이제 규제를 또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지금 뭐 증설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장 지려면 특히 반도체는 제일 먼저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 물이 먼저 들어가고 물을 끌었다 당겨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전력이에요, 전력.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장을 돌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질 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질 때 더 많이 들어가는 전력 수요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느는데,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LA 산불이 났습니다. 뭐 역대 최대 산불이 났죠. 그 피해 규모가 지금 뭐 한 70조, 80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지금 뭐 서울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LA 쪽이 또 상당히 또 집값들이 비쌉니다. 헐리우드 그 유명 배우들도 거기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0조, 300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인프라 구축이 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은, 뭐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 지금 자기가 이제 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 되면 내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에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해야 돼요. 2018년대 하나의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은하고의 물밑 작업이 또 향후에 또 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테마가 또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명분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작년부터 사실 전력 관련들이 많이 갔지만은 올해도 상반기에 전력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좋은 패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패를 잡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데이터 센터를 현재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기업 하나하나 좀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예, 기업을 제가 이제 3개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4개를 선정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더 하고 시간이 안 되면 3개로 끝내고. 자, 이제 먼저 이제 EM코리아를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EM코리아가 자, 이제 먼저 보시면은 이게 테마가 우리가 한 개만 타는 것보다 2개, 3개를 타면 더 좋겠죠. 근데 EM코리아는 테마를 2, 3개를 더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주력은 공작 기계인데 얘네들이 방산을 또 해요. 무슨 얘기냐면 K한 T50 항공기의 부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발전 설비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장갑차에 변속기 같은 경우도 들어가요. EM코리아가. 그러면 이게 방산 테마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에너지 관련도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력은 원래 공작 기계인데 그러면 테마를 지금 한 개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 설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전력 설비하고 관련된 테마에 엮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 우리가 이런 이제 주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업 보고서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식이 크게 가려면 뭐가 중요하냐? 돈이 들어와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일명 개미라 그러잖아요. 개미들만 잔뜩 사가지고는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를 안 냅니다. 누군가 큰 손이 아니면 뭐 대주주가 뭐 아니면 큰 자금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 자, EM코리아 보면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방산하고 이제 발전 제품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최대 주주를 좀 봐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강삼수라고 해서 이제 전환사채 지분을 좀 인수를 지분이 좀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포인트를 보는 게 이제 뭐냐면 최근에 신화전공이 인수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신화전공이 지분을 많이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전공이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계열사가 지금 한 4-5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뭐 엑셀 모터라든지 조인트라든지 뭐 제동 제품 이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계열사들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내는데 현대하고 기아차에 납품이 지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지금 지분을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누군가 지금 자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만 사가지고는 주가를 크게 견인을 못해요. 근데 EM코리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좋은 패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마련이 돼 있죠. 방산도 있죠. 발전소도 있죠. T50 항공기 부품도 납품하죠. 예? 거기다가 전력 설비 들어가죠. 이런 부분인데 또 대주주가 지금 바뀌었어. 예? 지분 인수를 누군가 했어. 큰 물량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가 딱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액션을 취할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력 관련 말고도 그 외에 이제 테마가 많이 붙을 건데 그런 액션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2월 달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시세들이 아마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으로는 EM코리아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이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이외에는 보성파워 그리고 G2파워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업들도 연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보성파워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 테마가 이제 붙을 때 보면 이 원자력 테마의 과거예요, 과거. 그 테마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도 대장을 했던 종목들이 그 순환이 될 때 다시 주도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원전 테마가 붙었을 때 이제 과거에 테마의 대장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 보성파워텍하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한신기계가 있어요. 한신기계.
근데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송파워를 왜 봐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물량들이 좀 큰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은 주력 사업이 우리가 이제 전력 이제 송전탑 아시죠? 배전탑, 손정탑, 철탑 이런 것들 만들고 변압기하고 개폐기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매출 구성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력 사업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보긴 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하냐?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전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요. 주로 보면은 예? 여기 에폭시 뭐 전련 고장 차단기, 그다음 뭐 배전 자동화 폴리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한전 쪽에 전력 기자재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쪽에 납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전력이 최근에 뭐가 이슈가 있을까? 우리가 작년에 뭐가 이슈가 있을까요? 작년에 체코원전, 예? 체코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체코원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이 수주를 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딴지를 걸었어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협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조금 껄끄러웠던 문제가 이제 좀 협약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협약 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적재산권 소송한 거를 아마 저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계열사들,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원전의 핵심 그 설계 감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다 한국전력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한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전력 설비 물론 전력 설비인데 원전 관련도 이게 테마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를 타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한울 쪽에 이제 우리가 그 신한울 그 원전 그게 승인이 한 8년 동안 안 나다가 이번에 승인이 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한국전력이 들어가는데 한국전력에 납품이 일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수혜를 받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지분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은데, 자, 이제 지분 관계를 좀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임도수 회장이라고 있어요. 임도수 회장.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1938년생. 예, 연세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임재왕. 예, 대표이사예요. 임도수님 자제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관계가 문제가 이제 증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증여를 이제 지분을 더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겠죠. 연세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물량들이 나중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분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분들한테 또 이제 지분이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이건 이미 지분율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로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경영권이 더 강화되고 또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직계 가족들이잖아요. 그쪽에 이미 지분이 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전이라든지 전력관리 설비에 한전 납품도 있지만은 누군가 분명히 지분을 늘렸던 아니면 친인척이 지분을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거 저밖에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오래 하시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성파워텍 아주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EM코리아, 두 번째로는 보성파워텍인데 전력 안에서도 사실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부각될 수 있는 테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원자력 쪽.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성 파워텍 듣고 왔고요. 이어서 G2파워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G2파워도 사실 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것도
예, 대주주하고의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지분 관계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그 원전 테마라든지 전력 관련 설비에 다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과거에 이제 테마를 샀는데 이제 앞으로 전력 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인공지능은 이게 쉽게 끝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은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이에요, 산업.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2기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다 아시잖아요. 트럼프 얼마나 강성입니까? 분명히 관세 때릴 거고 우리나라한테 요구사항 많이 넣을 거예요. 와서 공장 더 지어라, 투자 더 해라. 뻔할 겁니다. 그거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뭐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AI,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이 부분은 물과 전력이에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숨겨진 기업에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이제 38 광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 도박에 보면 그 섰다라는 도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패가 38 광땡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잡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좋은 패를 주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돈복이 터질 거니까요. 돈복이 안 터질 리가 없죠. 자, G2 파워 우리가 발전소를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전소가 있고 이거를 전류를 전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수배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수배전반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G2 파워가.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G2 파워가 하나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전파가 변압을 하다 보면 이제 노이즈나 부분 방전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잡아내는 이제 기술이 G2 파워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분 방전이 되거나 하면 이 수배 전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방전이 자꾸 되거나 그러면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잡아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G2 파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기술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감시 진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격 AI를 이용해서 이제 원격 감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까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배전반이 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분 방전 신호를 이제 AI가 이제 탐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돌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격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이에요 이게.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이제 김영인, 김동현 이게 사실 대표나 이제 회장분이신데 다 보면은 자녀 배우자의 지분을 이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직계가족이죠, 직계가족 지분율 구조를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어요. 이거 작년 12월 달에 시간에서 장애에서 이거 지금 지분을 사고 들어왔어요. 한국증권금융이 뭐냐? 여러분들 그 증권 계좌에 있는 예수금 있잖아요. 그거 맡아서 그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증권사가 돈을 증권금융에 맡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이 다 증권금융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죠. 자, 근데 지분이 뭔가 증권금융이 들어왔어. 이거 큰 물량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죠. 그것도 작년 연말에 들어왔으면은 큰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반기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G2 파워 방금 말씀드렸듯이 AI를 이용한 이런 뭐 기술 부분도 있지만은 지분율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2파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기업, 보성파워텍, EM코리아, G2파워까지 앞으로 함께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태훈 파트너님도 그렇고 김선상 파트너님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2025년 상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2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또 바라보고 앞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번 2기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 이 시장을 뒤흔들게 될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자를 모두 갖춘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했다라고 IM증권에서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3박자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중적인 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선출이 된 건데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두 번 받았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기 때와 똑같이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회를 장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각 구성입니다.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됐기 때문에 3박자를 모두 갖춘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3박자를 갖춘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1.0보다 정책들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가처럼 미국 우선주의 기반에서 정책들이 수립이 될 거고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중국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모든 기준들이 결국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보다 얼마나 잘하느냐? 중국보다 얼마나 모자르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미국 정부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정책들은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나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와 또 인플레이션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추방할까 지금 시장에서는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유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세입니다.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느냐, 10에서 20% 어느 정도를 매길 것이냐, 그리고 중국 쪽에는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길 것이냐, 현재 시장에서는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쪽에 큰 힘을 쏟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앞으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5가지 이슈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정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취임 이후로 100일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현지 시간 1월 20일에 모두 다 진행이 됐고요. 1월 20일을 기점으로 100일 동안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요,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만 반대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는 100일 안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때이다.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도 여러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는 업종을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이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4가지 업종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I 로봇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AI 맨해튼 프로젝트 현재 미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등으로 기술 헤게모니를 확고히 한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AI 쪽으로 빅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돈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AI가 중요한 것은요. 쓰일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긴 하지만 방산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 그리고 로봇 쪽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이야기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입니다. 우주 지금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 화성에 가서 미국 국기를 꼽겠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봐야 할 이슈 중 하나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입니다. AI를 결국에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중요할 테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건데요.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방산 쪽으로도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좀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4가지 업종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분석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시장에서 저희가 어떠한 테마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 이어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3가지 기업을 또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 두 번째로는 퓨런티어, 세 번째로는 MC넥스 보고 계십니다. 이 기업들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또 뜨거웠던 쪽이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 자율주행이야말로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3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트럼프 2기가 1기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그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그 트럼프가 어쩌다 보니 TV 엔터테이너로 유명했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또 부동산 개발업자로 유명했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You're fire 이걸로 이름을 많이 알리다가 졸지에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굴뚝주에 뭐 지금처럼 뭐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갑자기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그러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2억 달러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정치 기부금을 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트럼프 2기 정부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일부 수장으로 입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정부가 예전같이 이제 굴뚝주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 또 그 좀 더 개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이런 섹터가 된 것 같고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전기차 이쪽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집어넣어서 이 차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돈을 내야 돼요. 이 전기차가 그냥 이제 플랫폼만 파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더 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여기에 유료로 돈을 받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3단계, 즉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는데 그중에 3단계의 이 오토파일럿이 포지셔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 자율주행은 진짜 돈이 되는 기술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자율주행이 될까 하는 뭔가 탐색의 느낌이라면 3단계부터는 확실히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으로 이 3단계 자율주행이 뭐 완성된 것처럼 처음에 말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최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새로 3단계 자율주행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고도화한다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유료화 서비스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자율주행이 진짜 돈이 되는 기술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벤츠도 작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고 3단계 자율주행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3단계 자동차를 상용화해서 팔겠다 했지만 여전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현대차와 기아가 3단계 자율주행에서 기술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요번에 현대차는 2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자금이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 파워에 집중되고 있죠. 이 말뜻은 현대차가 또 기아가 이 3단계 자율주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M&A 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 내에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하는 회사고 또 결국은 이 회사가 남양연구소와 함께 이 자율주행 기술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줄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팁이지만 현대오토에버는 이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이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을 갖고 현대차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이 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뜻은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올라야 오너 이익과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현대오토에버에는 요번에 3단계 자율주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 전체가 모두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사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에 있는 자금들이 흘러 모여서 이 현대오토에버로 모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올해 2025년에 3단계 자율주행 상용차가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앞에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업데이트 피를 받듯이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미래 그 실적이나 이런 수익성은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퓨런티어는 예전에 지금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테슬라하고도 많이 연결되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입각하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3단계 자율주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빠르게 완성되어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의 회장이 직접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수소차에서 연대를 하자, 같이 이제 R&D를 함께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왜?
테슬라가 너무 빨리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현대차와 이 도요타도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데 이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테슬라의 그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게 지금 올해 2025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정부에 입각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프론티어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즉 지금 테슬라 정부에서 IRA에서 주는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철폐하겠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미국판 부자 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그 철폐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은 여전히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시장의 90%를 테슬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프론티어는 테슬라의 협력업체라는 의미에서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면에서 또 프론티어의 이런 기술력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MC넥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서 국내 1위, 글로벌 5위인 회사입니다. 이걸 코스닥 회사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그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LG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그다음에 3위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MC넥스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지만 이 카메라 모듈 면에서는 무시 못하는 회사죠. 특히나 전장 쪽은 1등이라는 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에 이 회사의 카메라 모듈이 납품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패키징이나 전장 사업에서 이런 카메라 모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새로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5년 내 지금 현재 매출이 1조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향후 5년 내에 1조 5천억으로 매출 외형을 키울 거라고 그러고 10년 내에 매출 2조를 달성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X가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3단계 자율주행이 현대차에 의해서 올해 진짜 상용차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선택, 즉 자동차를 살 때 이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소비자들은 아마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를 좀 더 비싸더라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C넥스도 이번 2025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체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로봇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게 아직 입에 좀 붙지 않지만 로보티즈라는 회사 오늘 아침에 막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런 종목처럼 로봇 분야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이 돼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서도 진출해서 그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하나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율주행 자체, 이 자율주행주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2025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사실 지금 또 주목해야 할 인물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남자로도 불리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분야가 우주도 있지만 자율주행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였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현대오토에버, 프론티어, MC넥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 그리고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2025년을 움직일 테마와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2,500선에서 주도주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확실히 좀 다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셔서 2025년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시장이 열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